김어준 공장장 지키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을 위해서 출연료 규정까지 손댄 TBS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아닌데 보니까 김어준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뭐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 요거는 요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교통방송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정식 명칭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그러니까 서울시 밑에 이제 그 방송사업부, 방송사업단 이제 이게 그 자산을 재단화 시켜가지고 저 독립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여의도에 그 본사가 있는데 본사 가보시면 규모가 엄청 큽니다. 저는 처음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그 이름만 듣고 뭐 교통방송 뭐 채널 하나 운영하는 뭐 그 사업소니까 뭐 그렇게 뭐 사무실 하나 조그만 거 있겠지 싶어서 갔는데 야, 이 규모가 그 엄청 큰 그 빌딩을 통째로 쓸 뿐만 아니라 전국 지사가 있는데 전국 지사에서 이제 방송 사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방송 접근권이나 어떤 시청권 보장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재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회 구성하고 운영 규칙 안에 있는 운영 세칙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세밀한 작업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방송이 운영되는 건 운영되는 거고 그 운영되는 법적 주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왔는데 그 사이에 김어준 씨는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 모든 걸 비틀어서 김어준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요, 김어준 씨가 지금 이 야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게 뭐냐면 2020년 2월 달에 TBS가 독립법인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독립법인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어준 씨가 TBS 뉴스공장 출연을 하는 건 그거는요, 용역 서비스 도급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7년째 이제 다 퇴사하고 나와서 작년에 나왔지만 그럼 16년 동안 회사들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게 제가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도급 계약이에요. 김어준 씨도 똑같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연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받는 도급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서 없이 했다고 허은하 씨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약서 없다는 건 김어준 씨 칭찬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도요, 원래 10여 년 전에는 계약서 없었어요. 계약서 없이, 도급 계약서 없이 그냥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쟁 회사들이,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교육사업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잘 나가는 강사야. 그러면 딴 데 가서 똑같은 강의 또 할 거 아니에요. 동일 강의하고 거기 돈 벌어줄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이 반분할, 3분할, 4분할 되죠. 똑같은 거예요. TBS가 김어준과 계약을 안 맺은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회사 측에서 계약을 하자고 청약을 하고 우리 쪽에서 승낙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저쪽에서 왜 계약을 하자고 하냐면 우리가 딴 데 가서 방송하고 딴 데 가서 강의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약금으로 막는 거거든. 그러면 TBS와 김어준의 관계는 김어준이 그동안 TBS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무한 신뢰를 줬으면 딴 데 가서 딴짓 안 한다라는 신뢰를 얼마나 줬으면 계약까지 안 맺었겠습니까? 이건 김어준을 칭찬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아. 근데 저는 네, 김어준 씨가 총수가 하루에 2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사실 솔직히 분노합니다. 이거는 2천만 원을 줘도 모자라는 판이에요. 2천만 원을 줘도 사실 제작비 상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왜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로 독립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김성주 씨가 한 회 출연료가 1,000에서 1,500만 원입니다. 김어준 200밖에 안 받는다고요. 그것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당신들이 할 수 있냐고. 그게 지금 이걸 주장을 허은하 국민의 지휘문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데 허은하 이야기는 따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원래 최대가 110만 원이었는데 독립재단으로 전환한 뒤에 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김어준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쪽 애들은 약간 좀 모자란 애들이 국회의원 하는 것 같아. 요런 거는 김어준을 위해서 그 자리 만들었다면서 또 굉장히 악랄한 갈라치기가 들어와요. 청년들 한 달치 월급 이야기를 또 해요.
얼마나 찌질한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니들은 일 안 하고 지금 세비 얼마나 받고 처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미친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시장 지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시청률 1위 하는 프로그램이야. 서울 지방의 조그만 라디오 방송국이 청취율 1위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나라면 내가 만약에 이게 공영방송이 아니고 사형방송 같았으면요. 김어준 최소 출연료 1,000만 원씩 줍니다. 하루에. 맞아. 그거 잘 모르는 애가 지금 아주 강교하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하루 200만 원씩이나 받는데 청년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받느냐가 왜 문제예요? 이거 갖고 어그로 끌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도급계약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 회사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려줬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출연료, 강사료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받느냐 가지고 따질 문제 아니고 200만 원은 솔직히 시장가로 낮고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두 개예요. 제가 김어준 씨랑 똑같은 세법상 지위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3.3% 원천징수 때 뛰는 거 하고요. 돈 줄 때마다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만 하면 김어준 씨를 욕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3.3%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TBS가 떼고 주는 거니까 김어준 씨랑 아무 관계 없고요. 5월 31일 날 김어준 씨 지금까지 한 번도 누락 안 하고 신고 다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 법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민주당 초선들은 허은하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허은하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전담마크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럼요. 이게 그 허은하 이야기를 서울신문이 짜깁기를 해서 워딩을 이렇게 만들었어. 헤드라인을. 야,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죠. 김어준 회당 200만 원, TBS 연 70억 수익 낸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걸 보도한 게 서울신문인데, 아, 서울신문은 그럴만하다고 느낀 게요. 서울신문이 연수익이 42억이래요. 뉴스공장만 연수익이 70억이에요. 그러면 서울신문 같은 애들이 봤을 때는 김어준이 엄청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정식 기자라는 명함을 달고 그냥 듣보잡 되어 있는 니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 게 그 맞거든요. 기자들을 싸그리 모아도 김어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신문이 연수익이 42억이면 한 달의 수익을 대략 4억을 못 번다는 소리잖아. 순수익이. 그럼 얘네들 월급 주느라고 바쁠 거야. 서울신문 기자들. 이런 구조로 난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게 허은하가 하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헤드라인까지 아 배 아파 김어준 하루에 200만 원 받다니까 배 아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자들이 왜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보는가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이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김어준 같이 오히려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사실 그게 맞는 평가잖아요. 네. 그렇죠. 청취율 1위를 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KBS나 MBC 같은 데로 만약에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율 1위를 찍어버렸다면요. 해당 방송 1,000만 원 기본으로 받을 거예요. 이건 비판 지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김어준은 회당 200만 원을 받고 TBS는 연 70억 수익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아니, 일단 보고요. 서울신문 42억도 솔직히 좀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누워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42억씩이나 벌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42억보다 더 벌고 싶으면 최소한 뉴스공장에서 때리는 단독을 그냥 받아 적기라도 해서 기사를 쓰세요.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특정한 게 몇 건 진짜 많은데도 예, 불구하고 맞다. 받아 그거 안 쓰기도 안 하잖아요. 얘라 이 양아치 새끼. 그거라도 하면 니를 돈 벌 수 있다고. 근데 얘네가 결국 자본주의자 시장주의자 애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냥 배 아프다 이건데 배 아프면 유튜브 시작하시고요. 구독자 많아지면 진행자 될 수 있고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 배 아프시면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당신도 시장주의자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봐야 돼요? 김어준은 왜 200만 원밖에 안 주냐? 2,002억을 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해서 김어준처럼 자본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텐데 더 열심히 살 텐데 김어준이 200만 원을 여기다 끊어놓으니까 남들이 열심히 못 살지 않느냐. 그치, 그러네. 어쩌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얘네들 시장주의자잖아. 지금 아유, 그 유리천장을 막고 있는 거네. 김어준 나쁜 놈이야. 이렇게 김어준 나쁘네 해야지. 진짜. 나 회당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김어준 때문에 지금 상한선이 매겨진 거 아닙니까? TV에서 규정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거밖에 안 주면 안 돼. 풀어야 돼. 규정을 자,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데 허은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 진중권도 그렇지만 이 관종들 되게 싫어요. 그 이런 관종들이 허은하가 누군지 일단 한번 볼게요. 한번 봐봐요.
이거 마차님 좀 읽어줘봐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6년 5월 5일 벌금 100만 원, 2009년 11월 5일 벌금 200만 원, 2018년 6월 6일 허 대표는 MBN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일가족 차량을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을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살인미수로서의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본인의 허물은 안 보이는 듯한 논평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지금 벌금 뭐 100만 원 이렇게 받았던 사람인데 그것도 2번이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논문 표절록도 장난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 황교안 퀴즈거든요. 2008년 논문 브랜드 매너의 구성 차원 및 고객 기반의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박사학위 때 사용한 데이터를 재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표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장관 같은 거 못 나가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그냥 잘 끼어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하나만 더 봐요. 점잖게 표현하면 자기 표절이라고 그쵸. 전문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죠. 허위 학위. 허나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의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직함을 허위로 표기를 했습니다. 허위원도 과거 자신 이력 일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허은아가 아마 그 승무원 출신일 거예요. 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신. 승무원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뭐 카운셀링 뭐네 이제 왜 김미경 씨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네. 쪽으로 빠지고 나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왜 저쪽은 있잖아. 선거가 총선이 있으면 물갈이하기 딱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왜 들어온 애들은 또 옛날이나 똑같은 애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뭐 사회에 혁혁한 공을 쌓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개 죽쓰고 있을 때 그 당에 들어가서 공천 받겠다고 들어온 애들이 정상은 아니죠, 솔직히. 그리고 국회의원 돼서 지금 이제 다시 합당해가지고 뭐 미래한국당인가 이렇게 합당해가지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자신이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200만 원 받으니까 배 아파?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방송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안다면 청취율 1위 프로그램 진행자가 하루에 200만 원 받는 게 많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내가 알고 있기에 최근에 무슨 유명한 드라마 회장 2억 기본으로 봐. 2억. 연예인들. 그러니까 똑같이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뭐 시사 분야에서 이제 뉴스공장이 1위를 하는 건 압도적인 거고, 전체 라디오 채널 중에서도 이 뉴스공장이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등은 뭐 이렇게 2시 컬투, 뭐 2시 탈출, 뭐 김영철 씨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부분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항상 정해져 있는데, 거기 2등, 3등, 4등 하는 프로그램의 MC들이 얼마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 2등부터 10등까지 다 포함하면 김호준 씨가 제일 작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본주의 논리로는 1등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등이 다 주고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허은아를 데려올 때는 사실 비례로 이미지 전략가로 데려왔거든요. 이 이미지 사람이 전략 잘 하고 있네요. 이미지 컨설팅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 김어준 공장장한테 그 출연료를 얼마를 주네 만에 이런 구조는요.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좀 배가 아플 수도 있지. 하루에 200만 원씩 번다니까. 근데 매스미디어와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연예인들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2억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매스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거나 들음으로써 거기에는 광고가 붙어. 대기업들 광고가 회당 몇천만 원씩 붙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PPL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배가 아플 수는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은 출연자나 연기자나 데려다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얘네들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사실은 연예인들이 그만큼 받는다면 시사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원탑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회당 200만 원 받는 건 그것도 계약서도 안 쓰고 받는 건 그거잖아요. 아까 그게 김어준의 미담인 게 안 잘릴
잘릴 수도 있는 거야. 정권이 바뀌면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바로 그만두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예, 돼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런 구조를 전혀 도외시한 채 이런 자가 김어준이 200만 원이나 받는데 청년들 분노해 이거잖아 지금. 청년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거 보면 제일 분노했는데 청년들의 취업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저도 10여 년 동안 계속 이 일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디 가서 청년 이런 말 제 입에 담지 않아요. 당신이 청년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 청년들의 뭐 월급과 그걸 비교를 합니까? 제발 전 2030 뭐 지금 뭐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갔다가 들이대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아직 좀 멀었다는 게 그런 거지. 우리가 저쪽 그 기성 언론들이랑 경쟁할 수 있으려면 사실 출연료 우리 방송도 그만큼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방송의 퀄리티는 우리가 더 낮잖아.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야. 2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 내야 될 판이다. 허은아라는 여자가 국회의원 직함으로서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좀 언급을 해주는 거지만 사람만 보면 하찮죠. 어떻게 그 정치권에 올라와가지고 뭐 김호준 총수를 두고 논평을 하고 뭐 정치나 뭐 언론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나마 국회의원 배지나 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나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하찮고 하찮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허은아 참 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좀 나와서 하면은 음주운전하고 표절하고 경력 허위 기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면요, 야 얘들 웃기잖아요. 당연히 우리 이런 반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나은 애가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